안녕하십니까? 출사표의 성장인문학 토요편지입니다. 성장인문학 토요편지는 매주 토요일 CEO들과 소통하는 인문학 아티스트 둔재 박영희님의 성장 이야기입니다. 18년 동안 매주 계속된 은근과 끈기의 토요편지는 이제 951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토요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CEO 토요편지 제585호 4월 1일 만우절이다. 아니면 말고 그런 가짜뉴스가 횡횡하지만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은 믿어야 세상이 나를 속이지 않는다. 벚꽃놀이 가기에는 나이가 많아 가벼운 듯하고 봄을 외면하기에는 아직은 너무 젊어 무거운 듯하고 이도 저도 아닌 봄날은 속절없이 가고 있다. 지난해 벚꽃 축제가 시작될 무렵 선배로부터 카톡이 왔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인문학이 대세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론은 독서의 문제였네. 인문서적을 추천해 주시게. 1년에 약 4만여 종의 책이 출간되고 있기에 좋은 책의 선택이 녹록지 않다. 어느 책을 읽을 것인가 쉽지 않다. 인문학적 갈증을 풀어주고 읽은 후에도 다시 읽고 싶은 책을 가볍게 몇 권을 골라 보냈었다. 그때 소홀함을 사과하고 탁월한 삶의 길로 안내하는 몇 권의 책을 선정하여 다시 보내려 하였더니 이를 모르는 그 선배보다 먼저 봄꽃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이덕일, 내 인생의 논어, 프레데릭 르누아르, 소크라테스, 예수, 붓다, 강신주,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김상진, 군주의 거울, 최진석, 탁월한 사유의 시선, 우간린, 어떻게 원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버드 대학을 중퇴하였으나 세계 최고 부자인 빌 게이츠는 이렇게 말했다.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고 하버드 졸업장보다 더 소중한 것이 독서하는 습관이다. TV를 끄고 지속적으로 책을 읽는 것만으로 상위 10%의 인재가 될 수 있다고 한다. 인문적 소양의 해안과 통찰이 요구되는 인공지능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 책을 읽지 않는다면 결국 인공지능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사람의 인격은 그가 읽은 책으로 알 수 있다는 스마일즈의 말은 팩트다. 인문적 토양을 쌓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독서뿐이다. CEO 토요편지 제638호 나이 40에 실패하여 10억의 빚더미에 앉아 여러 가지 이유로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맞이했으나 견디고 극복하면서 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와 지독하게 공부를 한 뒤 거의 무일푼으로 창업하여 7년 만에 연매출 5천억, 유럽 10개국 700개 매장이라는 고속 성장을 이룬 글로벌 기업 켈리 델리를 탄생시킨 슈퍼우먼 켈리 최는 파리에서 도시락을 파는 여자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나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첫째, 자만심. 둘째, 경험 부족. 셋째, 공부 부족. 그러나 지금 다시 첫 사업을 하던 때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세요? 누군가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즉각 대답할 것이다. 가장 먼저 공부를 할 것이다. 책에서 밝힌 그녀의 창업 공부 내용은 대개 이렇다. 전문 서적 등 100권 탐독 50%, 현장 학습 30%, 산책 20% 등이다. 켈리 최의 공부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필요한 인문적 소양을 증폭시키는 경쟁력의 핵심이다. 평범한 대한민국 여자가 유럽에서 일으킨 기적, 불굴의 도전 정신을 겸비한 비즈니스에 대한 통찰력, 사업 전개의 미래 전략과 전술은 그저 놀랍기만 하다. 사업적 수완 그 이상의 무엇이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말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켈리 최는 한 톨의 불씨만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서 나는 그저 운이 좀 더 좋았고 조금 더 열정적이었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빨리 그 기적과 만난 것뿐이다. 기적이 나에게서 끝나버리면 더 이상 그 긍정적인 에너지는 생명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비록 책을 통해 그녀의 인생 철학을 만날지라도 힘이 솟고 기적이 보인다. CEO 토요 편지 제650호. 공자의 애제자는 셋이다. 중용의 아이콘 덕을 실천하는 안회는 32세에 요절했고, 의협심이 강한 자로는 왕위 계승 분쟁에 휘말려 억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다. 두 제자의 죽음은 공자의 큰 고통이었고 평생의 아픔이었다. 그러나 언변에 능하고 이재에 밝아 14년 천하주의의 스폰서였던 자공은 끝까지 살아남아 스승의 기쁨이 되었다. 그런 자공이 스승이 살아계실 때 주위 사람들의 됨됨이를 자주 품평하거나 비평하였다. 스승은 이를 마뜩지 않게 여겨온 터라 참고 지내던 중 한마디 했다. 사야현호재 부와 즉 불가. 자공은 참으로 똑똑한가 보구나. 나는 그럴 틈이 없는데. 인간은 먹고 살만 하면 아무 관계없는 사람은 물론 가까운 지인들에게까지 감나라 배나라 간섭하고 심판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 등 따시고 배부른 졸부들이나 비천한 소인배들의 해방구일지도 모른다. 간섭하고 싶은 마음과 우쭐거리려는 성향이 더해져 서푼의 지식을 갖게 되면 내 눈에 들보보다는 다른 사람의 티눈을 먼저 보며 비평하는 버릇이 생긴다. 그것은 마치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된다. 모 묻은 개가 겨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속담처럼 본인의 흠과 허물을 감추려는 비열한 짓이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 삶이 고통스럽다.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이지만 어디를 가도 그런 사람은 있다. 피하기도 힘들다. 진실이 아니고 때론 억울하다 해도 얼굴을 붉혀 맞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성찰의 기회로 삼으며 묵묵히 견디는 것이 상책이다. 가당치는 않지만 이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배운 것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습이라 할 수도 있지만 악행이다. 아직 배움이 영글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얄팍한 실력을 믿고 이것저것 달려드는 행동은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그 인생은 불행해질 뿐이다. 공자께서 애제자 자공에게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은 그것 때문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정작 자신이 힘을 쏟는 일에 신경 써야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남의 일을 간섭하다가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당부다. 부와 즉 불가. 나는 다른 곳을 기웃거릴 틈이 없다. 공자의 의미심장한 고백, 참으로 멋진 말이다. 군자다움이 묻어난다. 노트북을 덮으려 하는데 명심보감 한 줄이 스쳤다. 함혈분인 선호기구.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 입이 더러워진다.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은 도리어 자신을 해친다는 말이다.
인생의 깊이와 높이를 가늠할 신의 한 수다.